안녕하세요. 유영경입니다. 어, 복강경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 복강경 수술이 외과에서 도입된 거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그 외과 레지던트를 시작한 것이 1989년이니까 92년도에 제가 4년차 외과 레지던트일 때 저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처음 접했는데요. 제 이제 스승이신 김은국 교수님께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근무하실 때 제가 치프 레지던트로 거기 있었는데 당시에 복강경이 처음 도입돼서 우리 이제 김은국 교수님께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트로카를 몇 개를 얻어오셨어요. 복강경 트로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복강경에 기다란 이제 막대기처럼 기구를 이제 배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뚫어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막대기를 직접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이 지지대 같은 거를 이제 그 배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서 넣어서 하는 그 이 뭐라고 그러나요? 일종의 그 총이면 총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트로카라고 하는데 그 트로카를 이제 몇 개를 가져오셨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당시에는 일회용으로 쓰던 트로카인데 그거 저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모든 복강경 기구들이 다 일회용으로 다 쓰고 버리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당시에는 그 소중한 복강경 트로카를 이제 감히 이제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치프 레지던트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치프 레지던트한테 야 이건 네가 직접 닦아라. 이제 저희 지금이야 뭐 최근에 또 외과 3년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외과 레지던트들이 이 수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직접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죠. 뭐 우리 병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교수들이 다 직접 해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관한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주 80시간이다 뭐다 해가지고 외과 의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무슨 학생들이 왔다 갔나 하는 수준의 트레이닝이 받고 있어서 앞날이 걱정되긴 하는데 하여튼 당시에 이 그야말로 그 야간 원장 역할을 하는 외과 4년차 레지던트가 트로카를 닦는 일을 했었어요. 그냥은 트로카가 안 닦입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 막 끼니까 이제 물로 씻고 우리 그 이 물이 나온 워터픽이라는 이제 그 치아 그 이빨 닦는 그런 걸로 이렇게 닦고 그랬는데 수술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제가 4년차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파견 나온 군턴 외과 1년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셋이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외과를 도는 윈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수술 들어갔는데 좀 이게 그 저도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걸 닦고 내가 4년차까지 됐는데 뭘 닦냐. 그래서 이거를 좀 밑으로 내리려고 보면은 이 군에서 파견 나온 군턴 외과 1년차는 제압사게 도망가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닦았어요. 제가 트로카를. 그래서 트로카고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복강경 수술을 그때 당시에 처음 했을 때 이제 김은국 선생님만 해도 이제 당시 주니어 스태프였으니까 그 위에 있는 뭐, 뭐 본원에 계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타 복강경 외과 학회 그냥 외과 학회 자체 내에서 이제 원로 교수들의 이 반대와 뭐 거기에 대한 그 우려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 담낭술제술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물론 이제 환자들은 매우 이제 만족도가 좀 높았지만 우리 의사 사이들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처음에 저항이 컸습니다. 특히나 의사 사회 중에서도 외과 의사 사회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러나 저도 이제 복강경 수술을 이제 스님한테 배웠는데 하도 힘들게 그냥 그 트레이닝을 받아서 우리 그 뭐 우리 이제 외과 선배님들 중에는 지금도 물론 뭐 개인적인 캐릭터에 따라 틀리지만 굉장히 엄히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별히 지금의 기준으로 친다면 그렇게 한다면 당장 신고 들어갈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혹독한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당시 하도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제가 이제 이 복강경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 녹화를 하고 했는데 제가 수술하다가 아 교수님 이거 이 오디오도 녹화되는 거냐 한마디 했다가 또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아 나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왜냐면 초창기에 있는 복강경 기구들이라는 것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석션이라고 흡인기 이렇게 뭘 빨아들이는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수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그걸 또 그냥 또 잘 또 이렇게 뭐 닦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또 수술하는 과정 중에 어찌나 이렇게 막 이 좀 나무라시는지 심지어는 이제 제 선배 그 선생님들은 몰래 이제 한쪽 귀에다가 그 이어 플러그를 꼽고 들어오셨다가 아주 들켜서 혼나는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나는 나중에 이제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면 그 보드 딴다고 보드를 취득을 하면 내가 복강경 근처는 훨씬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저도 역시 같이 등길에 뛰어들어서 저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복강경 수술하면 구멍을 이제 배에다가 배꼽을 중심으로 여러 개를 이제 뚫어서 이렇게 막대기 부지깽이 같이 이렇게 짚고 수술하는데 저는 이제 한술 더 떠서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수술하자. 그건 정말 힘듭니다. 구멍 하나를 뚫어서 수술하게 되면 이제 기구를 작은 구멍 하나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끼리도 부딪히고 또 그거를 잡고 있는 스코프 비디오를 비춰주는 우리 조수랑도 자꾸 손을 부딪혀서 본의 아니게 이제 승질을 낼 때가 좀 있죠. 그래서 근데 뭐 그거야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학술대회에 나가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 과거에 복강경 처음 수술을 시작하느라고 발표한 다음에 그 원로 선배 교수들한테 그렇게 혼나던 선생님들이 또 저를 그렇게 많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까지 제가 들었냐면 심지어 아니 이런 수술을 네 가족한테 할 수 있겠냐는 거의 인신공격성인 그런 질문까지도 이렇게 종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복강경을 개척해온 분들이 싱글포트 단일 통로 복강경 하는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같은 그 뭐 똑같이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 로봇 수술하는 분들한테 또 그런 접근을 어느 순간에 하고 있어서 제가 제 자신 한번 깜빡 놀라서 다시 돌아보면서 저분들도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로봇 수술을 배워서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우리 간담체에서 로봇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로 다 이렇게 할 수가 하기가 좀 어렵게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식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저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잠깐 좀 뭐 저만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